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강아지입니다. 이곳은 국회 공청 앞 계단 앞입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을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실시간 방송이 장애가 있어서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30분째 헤맸는데 시작이 안 돼서 지금 이 군사독재 규탄대회 시작할 시간이 돼서 일단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고요. 모두 끝나고 나서 녹화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미리 예약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과 말씀드리고요.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제가 행사 끝나고 추가 설명과 함께 시차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최고위원회하고 그리고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까지 하고 지금 이쪽 본관앞 계단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셨는데 일단 현장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들 제가 어제 오늘 이 규탄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댓글에 부산인데 1박 2일로 가려고 한다. 새벽 4시에 출발한다. 짐 싸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오늘 규탄대회 올라오시고 내일 촛불대 행진 집회까지 참석을 하실 요량으로 새벽 4시에 부산에서 출발하신다는 분들도 있었고 오늘 긴급하게 월차를 내고 이 규탄대회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어제 저녁 무렵에 공지가 됐는데 열분의 차 있으셨던 거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본청 앞 계단에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레벨 좀 조금만 하나들 기자들,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전에 다른 집회나 현장에서 봤던 것보다 오늘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폭압적인 이 폭력 수사가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했던 것 같고요. 조금 뒤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온 지역위원장들도 이곳 본청 앞 계단으로 모여서 함께 규탄대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시간 방송이 시작이 안 돼서 장애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나면 전량을 그대로 풀버전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 방송 예약된 걸 보고 미리 기다렸었던 분들께는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약되어 있는 거는 삭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을 테니까 일단 삭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조금 갈라주세요. 하나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하나들 방송이 조금 버벅거리면서 시작하는 경우는 있어도 30분째 실시간 방송을 켰는데 방송이 시작이 안 됩니다. 제가 SKT를 쓰거든요. SKT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크지. 우선 현장 모습 조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하나들 헤이. 순간소로 그거 한번 제가 선창한 거 잡고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거의 계단이 꽉 찼는데요. 저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좌측으로 우측에 계신 분들 좌측으로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취재진도 지금 수십 명이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습도 잠시 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좌측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여기로 사람들이 다 올 거거든요. 네. 여기서 어느 쪽으로? 여기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공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 디지털 전략실하고 홍보국 사회자석으로 와주세요. 피켓 나눠주기로 했는데 저희 총무국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지금 빨리 카메라 음향 들어오는 거 체크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득이하게 녹화본 셋. 영상을 하나, 둘. 올리게 됐지만 덕분에 화질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HD 에이. 화질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 경우에는 지금 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사회자 마이크입니다. 법원이 하나, 둘. 정부로 하나 둘.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 그러면 둘, 셋. 정부가 셋. 하나, 승인 둘. 과정을 거쳐서 국회로 그 동의 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27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4일에 보고가 되면 28일 무렵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의 분위기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마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 대체로 나오는 이야기는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보다는 자유투표에 맡기자 그래도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이것이 체포동의가 가결돼야 한다라거나 체포나 구속을 해야 된다라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이 신념이죠. 국회 불체포 하나, 특권을 둘. 폐지해야 된다라는 신념 때문에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하나, 둘. 이게 굉장히 비상 상황인데 앞에서는 피 하나, 흘리면서 둘. 전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군복 각 잡고 하나, 있는 것과 둘, 셋. 무엇가 다른가 하나, 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거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될 테니까 조만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민주당이 지금 전국의 지역위원장들까지 긴급 소집을 해서 연석회의까지 마치고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는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곧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의지를 모으겠죠. 의지를 모아서 아마도 내일 또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네, 오늘 진행 관련해서 잠시 안내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지에서 오후 오늘 3시에 행사가 시작하는데요. 스탠딩이에요. 다 일어서셔서 하시는 건데 지금 앉아 계셔서 자리를 2개씩 지금 점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일어나셔서 많은 분들이 계단에 쓸 수 있게 전체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시면은 계단이 하나가 공간이 생기죠. 좀 밀착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더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예, 뒤로 한 가지씩 올라가 볼까요? 생긴 공간으로 기준으로. 네, 일어서셔서 공간이 생기면 뒤로 한 계단씩 이동해 주세요. 이제 공간이 생겼으니까 저 계단에 안 계신 참석자분은 계단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계단에 앉으면 지금 뭐 앉아서 지금 뭔가 규탄 대회를 할 만한 분위기 아니죠. 다 서서 해야죠. 그리고 앉게 되면은 계단 두 칸을 사용하게 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모두 일어서라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저희
그 한쪽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꽉 하나, 찼거든요. 둘, 셋. 국회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국회 바라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쭉 직진해 주세요. 네, 지금 그쪽 한쪽 방향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 그쪽이 꽉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사실 배임이었죠. 배임이었는데 돈이 나오지 않으면 그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엮으려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사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네, 국회 바라보고 오른쪽 방향, 국회 바라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그 지금 업무 분장 없는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지금 참석하시는 참석자분들이 김용 그 반대쪽으로 부원장은 갈 수 있도록 통제 정치자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 대선 경선 자금을 나무 기준 경선 자금을 정민용, 유동규를 통해서 받았다. 유동규가 8억 4,700을 받았다는데 그마저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마저도 김용한테 전달된 것은 6억이다. 결과적으로는 유동규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유동규가 중간에 2억 4,700을 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428억 부정처사 후 수뢰 428억을 2025년에 주기로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요. 돈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차치하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받았다 또는 받기로 했다는 것 자체도 입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재판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더 수사를 한 뒤에 청구를 하지 왜 이렇게 서둘러 청구를 했느냐. 그거는 지금 여당이 궁지로 몰리고 있잖아요. 박상도 뇌물 사건, 50억 뇌물 사건 무죄 판결 나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모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 판결 취지를 보면 김건희의 공소 사유가 남아있고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이후에도 저 지금 잔디밭에 계신 행정매매가 분들은 전부 다 이루어진 사실이 계단 확인됐기 지금 때문에 김건희를 계단 마주보고 처벌해야 한다라는 오른쪽으로 좀 국민적 이동해 요구도 주세요.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선을 민주당 야당으로 돌리기 위한 검찰과 여당의 합작 공세 아니냐라는 시각이 지금 대체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더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도 될까 말까인데 결과적으로는 서둘러서 네, 그 잠깐 타이밍에 구호 맞춰서 잠시만, 하다 보니까 뭔가 자제해 삐걱거리고 주세요. 있고 안내 말씀 좀 그 드리겠습니다.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뇌물 구호 잠시만 정치자금법에 자제해 주세요. 안내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릴게요. 구속영장에 저 화장실 혐의로 문의하는 덮지도 분들이 못한 많은데 이런 상황입니다. 화장실은 지금 서 계신 상태에서 우측으로 쭉 가시면 그 노란색 소통관 건물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 소통관 건물 이용해 주시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부터 계속 지금 한 2년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는 검사 출신, 검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과거 정권, 과거의 권력도 털고 있고요. 본인 퇴임 이후에, 퇴임이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퇴임 이후에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까지 제거하겠다라는 출첵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전 정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던 참모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어거지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 판결 나오더라도 그 정치적 타격은 또 있게 되는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권력인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을 향해서도 이 검찰권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과거의 총칼로만 바꾸면 군사독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을 가장한 검찰 독재,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무감격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인구밀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 도서관 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좀 질서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점검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점검. 자, 회관 쪽 잔디밭에 계신 분들은 반대편으로 넘어가 주세요. 인원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요. 거기 계시면 막힙니다. 자, 저기 회관 쪽에 잔디밭에 계신 분들은 반대쪽 넘어가 주세요.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는 끝났고요. 이곳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이곳 군청 앞 계단으로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차분히 말씀드리겠지만 김용도원장과 정진상 실장 재판을 지금 검찰에 방청을 했는데요. 그 과정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이 유동규를 봐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너무나 역력히 드러납니다. 2013년, 14년이건 2021년이건 김용도가 정진상을 통해서 돈을 줬다. 그러면은 그것이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그 돈의 성격을 유동규가 처벌을 받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 처벌을 과하게 받느냐 덜 받게 하느냐에 맞춰서 기소를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행사 모두 끝나고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부터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로 보냅니다. 그럼 정부에서 그 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요. 국회에서 표결을 하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절차가 한 차례 더 있다.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안이 부결이 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상의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거나 하면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거나 이렇게 넘어갈 텐데,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가결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구속을 목표로 두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꼭 하겠다라는 의지를 검찰이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정부의 운영 시스템이나 방식을 보면 과거 정부 관료들의 운영 시스템이 아니고 검찰들의 운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도에 어느 정도 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 않느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검사는 그러질 않아요. 검찰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주저앉고 무릎 꿇고 굴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것이냐, 이 선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에서도 구호가 바뀝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이었는데 윤석열 파도로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일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공식 구호는 김건희 특검과 함께 윤석열 파도로 바뀐다라는 좀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저 위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의원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줄부터 자리부터. 아니 이거 통보야. 많은 분들이 파란색 풍선을 들고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규탄한다, 검사 독재 규탄한다 라는 구호를 예열을 하면서 외치고들 계십니다. 맞은편의 이 계단 아래 쪽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와 계신데 계단이 지금 꽉 차서 맞은편에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가운데 둥그렇게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너무 많이 서가지고 너무 부족합니다. 저기 입구 쪽에 계신 분들은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고요. 노직자들은 좀 안내해 주세요. 어님들 오고 계시기 때문에 혼잡스럽습니다. 다리를 좀 옮겨주세요.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내려오세요. 네, 이게 나 욕해서 니네들 마치고 우리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님들께서 오늘 행사 자리에 이동하고 계십니다. 강원동 여러분, 대단히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세를 한 곳에 모아주시기 바라고 규탄대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네, 지금 오시는 우리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님분들은 오른편으로 앞을 보고 국회의사당을 보고 오른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분들은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고 오른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모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연호를 가급적 삼가해 주셔서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사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연호를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마친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허영 인사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 야당 대표에 대한 부정영장 청구, 단군 이래 초유의 검사 독재 정권,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가 멈출 줄 모릅니다. 야당 유국이 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함께 담아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구를 삼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앞쪽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칙 파괴, 중단.
그럼 본격적으로 규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국회의원 지역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국민의례를 진행한 관계로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무능과 무도한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단 하루도 바람잡이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원내사령탑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공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기어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세상 천지에 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막장 통치로 민주공화국의 힘들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 한 개의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은 오로지 범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나열한 날조된 영장이자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성략적 영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300건이 넘습니다. 전례 없는 소환 조사를 3차례나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억지로 이런 생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가시인 정적을 제거해서 야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전형적인 공포 정치입니다. 봐라, 누구든 대들면 때려잡는다. 이게 바로 윤석열식 지배이자 통치인 것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의 특검 불타기 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부는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뀌어도 계속 가담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우순 씨라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박상도 50억 클럽에 이어 김건희 여사 판결까지 국민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실제로 성사될 것 같으니 전방위적으로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윤석열 정부의 이 무너진 국정운영 지지율 때문입니다. 난방비 폭탄의 공공요금 줄 인상으로 국내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각자 도생하라는 게 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고 초부자 감소로 모자라 세수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권의 이런 온갖 무능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마치 무슨 귀라도 있는 것처럼 낙인 찍어 가리고 정권의 부정평가를 만회하기 위해 이 저열한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총선 전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은 다음 총선에 자신이 없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벌어진 온갖 참사와 무능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초조했으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야당 당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올감해 민주당을 철저하게 분열시켜서 윤석열 당으로 총선 승리를 해보겠다는 비열한 정치입니다. 이는 윤핵관이 장악하고 윤 대통령의 사당이 된 국내심과 이에 부역하려는
정치검찰의 총선용 합작품이자 여당 정치검찰 대통령실의 삼각공주로 검사 독재 정권 실현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끝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대통령실이 검찰과 함께 공작 중이다라는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마치 유신시대 중앙정부 정치가 포함한 것처럼 검사들이 정부 부처의 주요 요직을 꿰차고 앉아 좌지우지하고 검찰권을 동원해서 자격대로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에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진실을 근데 덮을 수는 없습니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찾아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그 슬픔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만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단호한 결의가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든든한 승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기우제처럼 그렇게 진행되었던 문어발식 수사에도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찰이 마련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 낙인 찍기용, 망신 주기용 영장 청구였습니다. 제1야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해서 검사 독재 정권을 완성시키겠다는 백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윤석열 정권의 국회 무력화 야욕에 맞서 규탄 연설을 해주실 부천 소사구의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김상희 국회의원을 모셔서 규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연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정말 참으로 비통합니다. 0.7%의 차이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더니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국회 제1장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폭거입니다. 정치 검찰의 만행에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군부 독재 시절에도 야당 대표에게는 영장 청구가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 정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아무리 독재를 했던 대통령도 대선이 끝나면 임기 초반에는 국민 통합과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흉내라도 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10달 동안 오로지 야당 주기와 전 정권 인사들의 보복에만 몰두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 죽이기에 정치검찰을 총동원하고 야당 대표를 3차례 소환했고 압수수색만 300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습니다. 물증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백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정적 죽이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국 대통령실 기획에 맞춰서 정치 검찰이 하는 건 엉터리 각본이나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등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검찰 출신 봐주기로 일관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도 안 하면서 무슨 양치로 법치주의를 입에 담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라워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10달 만에 전 세계는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사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는 8단계나 떨어졌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에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는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꿔서 공공요금 인상을 미룬다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어떤 때는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지켜야 합니다. 정치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 폭거에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검찰과 언론은 불체포 특권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당연한 수순이냐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분을 유도하면서 갈라치기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농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일치리 단결해서 민주를 지키고 민생을 지킬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독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1야당 대표가 도망칠 우려가 있습니까? 이미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습니까? 소환수사를 회피했습니까? 5,503억 원 공익환수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건 단 하나도 갖춘 게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엉뚱한 일인지 법무부의 기조실장도 역임하시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지검장, 검사장을 역임하신 검사장 출신 조병철 의원께서 규탄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순천에서 달려오면서 신문 일면 머리 기사를 봤습니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국회의원들은 뒤에 의사당에서 민생 법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선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로 말미암아 국가가 위기에 빠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로당에서 난방비 폭탄 어르신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 국회의원이 도주하고 증거인멸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정확하게 10년 전 일이 데자뷰처럼 떠오릅니다. 10년 전 친박 중진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였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지 법정에 서보니 알 것 같다. 돈이 오간 사실관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데 무조건 기세해버린 검찰 때문에 나는 재판에 매달리느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인격살인 만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검사는 그 후에 승승장구 출세하고 검찰의 주변 상황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주변 한 바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검찰을 퇴직해서 서초동에서 정관예우의 후광을 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불과 5년 전 현재 여당의 유력 정치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이자 망신주기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량한 검사들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전세 사기 밝히기 위해서 야근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검사 때문에 그 많은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출세에 의한 정치검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83년 8월 3일 야당 총재로서 강제 구인되어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에 밝힌 대로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울부짖으면서 구인을 막으려고 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검찰을 개혁하는 것, 이제는 낡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정부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공수처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있어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한번 주문했을 때 품목이 전략물자로 분류가 돼 있는데 공족을 포식하는 것은 짐승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를 기소한 검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 줄 걸로 믿고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여러분, 과연 이게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 밑에서 살아야 합니까? 무속인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을 휘두른 적이 있습니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정입니다. 그 폭정을 오롯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칼날이며 맞서서 여전히 선봉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봉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관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졸지에 원내대표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이재명 대표에게 원내사령관이라고 하네요. 정치란 대체 무엇입니까? 주권자의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이고 파탄 지경입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월급 봉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이미 200억 달러 적자를 이뤘습니다. 취업자 증가폭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두 번째 IMF 맞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사방이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폐해의 길,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고통 앞에, 국가의 절망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몰락한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인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들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깟 5년 정권 뭐들이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 첫 출발입니다.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쉼없이 뛰고 있는 지금 검사 독재 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때 윤석열 정권만은 과거로 돌아가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전 세계에서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총사령관 이재명 전 대통령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검사독재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쪼개기 영장 청구로 우리를 분열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열 축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는 민주당의 탄압을 똘똘 뭉쳐서 극복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DNA이자 우리 민주당의 전통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패배해서도 안 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승리에 대한 출발입니다. 어려울수록 눈과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힘센 복수처럼 우리는 희망을 부여잡고 이 국면을 넘어서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정에서, 지역에서, 시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의를 담아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검사독재를 야당에게 민주발달 규탄한다.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칙파괴 중단하라. 야당 유죄 윤심 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헌정유린 독재정치 민주주의 지켜내자. 박상도 50억 무죄 판결 웬 말이냐. 50억 걸로 특검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민생을
오직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단결해서 나아갑시다. 민주당이 나아갑시다. 민주당의 승리에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분열하지 말고 한뜻 한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검사국장을 검사국장 집합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 좀 앉아주세요. 앞에 앉으세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녕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를 연호하는 일정이가 지금 끝내기로 앞섰는데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국회의회 북한대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쪽으로 좀 물러나서 얘기를 나누죠. 지금 검찰이 휘두르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과거 군부 독재 군인들이 휘둘렀던 총칼과 비교를 해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과거의 권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권력까지 제거를 하겠다라는 너무 노골적이죠. 어쨌든 구속영장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뇌물하고 정치자금법은 빠졌어요. 근데 제가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재판을 계속 방청을 시작을 했는데 이들의 공소 사실을 보면요, 검찰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가벼운 형을 주려고,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려고 또는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적이 너무 역력합니다. 예를 들면 정진상 실장뿐만 아니라 김용 부원장을 2차례 기소했거든요. 처음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받았다.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남욱의 돈을 정민용, 유동규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는 공소 사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에 1억 9천만 원 뇌물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이 뇌물 혐의가 2014년 4월에 받았다는 건데, 그게 앞선 공소장에는 정치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자금으로. 그러니까 같은 돈을 두고 검찰이 뇌물로 적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자금으로 기소를 하기도 한 거예요. 그게 유동규 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일단 8억 4,700이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다, 선거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8억 4,700을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8억 4,700 선거자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게 훨씬 가벼운 형이 선고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면에
12월에 추가로 기소한 1억 9천만 원 뇌물죄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소장에는 선거 자금이라고 했던 것을 뇌물로 또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 유동규 씨는 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가 안 됐어요. 이게 정치 자금이면 기소가 될 텐데 김영 부원장만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의 공소시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김영 부원장은 1억 9천만 원 뇌물 받은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하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 유동규 씨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뇌물죄나 검찰이 공소 단계부터 적용 법조부터 달리 적용을 하면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철저하게 봐주려고 했던 흔적이 이 공소장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유동규라든지 남욱을 포획해놓고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찰의 오래된 수법입니다. 그걸 수사 기법이라고 지들은 표현하고 있지만 수사 수법이죠, 수법. 그와 같은 방식으로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그래서 법치주의 농단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야당 정치인 한 명의 신병을 좌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야당 정치인을 어떤 식으로 축출을 하고 제거를 했는지와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오버랩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하는 것이야 막을 방법이 없는데 구속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있죠. 당장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를 하면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기소하는 건 막을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 야당 제1야당 대표를 구금하는 것만큼은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을 또 거치게 되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돈이 오간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소명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찰의 범죄 소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내일 2월 전국 집중 촛불대 행진이 오후 3시에 삼각지에서 시작됩니다. 삼각지역에서 3시 반에 3시에 사전 집회하고 3시 반에 행진을 해서 시청역 그리고 숭례문 앞 대로에서 본집회를 시작을 할 텐데요. 내일 집회 구호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었다면 내일부터는 윤석열 타도로 바뀝니다. 구호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 상황을 과거와 같은 이 정부 관료들 또는 정치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권 같으면 힘싸움하고 힘겨루기 하고 어느 정도 싸움하다가 어느 순간 양보하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검사 DNA를 가진 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중도에 중단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굴복하느냐, 굴복할 것이 아니라면 끌어내려야죠. 그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위상훈 기자님. 네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내일 집회 구호가 퇴진해서 타도로 바뀐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장애가 있어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해서 영상을 올린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